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공산 좌파들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를 마녀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가 알아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우리 자유우파의 신성한 정치 이념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우파는 공산좌파 혹은 공산반란 도둑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유우파는 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고 또 사저에 가서 윤석열 만세를 외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개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도로서 그 헌법 제도에 나와 있는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상의 제도로서의 대통령인 것만은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이를 불법적으로 탄핵을 했다고 하면은 헌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헌법을 지키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벌써 세월이 100일, 석 달이 지난 것 같은데 북두시민혁명군이 나는 자유우파 시민들이 선출한 그 대통령을 두 번째로 불법으로 탄핵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체포영장이 불법으로 집행되던 그 날짜를 꼽아보면 알겠지만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오늘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라는 게 유튜브로 본 거예요. 나는 제도권, 레거시 미디어는 일체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에도 KBS 방송, MBC 방송, JTBC는 보지를 안 해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그 현장에 다 가봤고 그들이 보도하는 사진을 다 보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깜짝 놀랄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가 그렇잖아요. 그날 탄핵 찬성 집회에 사람이 적으면은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이 많은 사진을 탄핵 지지 세력이라고 보도를 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 세력의 사진은 탄핵을 지지하는 그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 좌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태극기와 성조기 미국 국기를 같이 들고 좌파나 우파나 다 같이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보도를 했는데 들통이 났는데 그게 태극기하고 성조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처음에는 파란색 옷을 입지 마라. 그게 알고 보니까 언론이 가짜 보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지시를 했더라 이겁니다. 사진상으로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정이 없는데 그 글이라는 건 전부 다 100% 거짓말이에요. 내가 집회 현장에 가봤고 다 만나보고 실제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옷을 입지 말라는 거는
민주당인 척 하지 마라가 아니라 사진 소스를 좌파와 우파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왜? 탄핵 지지 세력이 이렇게 하는데 사진을 바꿔 했는데 이제 파란 옷으로는 이제 안 돼. 그것도 태극기가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산 좌파들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똑같이 들고 다닙니다. 왜? 언론이 그걸 바꿔치기 해도 이제는 모르잖아요. 그런 사악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레거시 언론, 방송이든 TV든 라디오든 언론, 신문이든 100% 거짓말입니다. 그날이었어요. 어느 목요일 날. 그래서 아유 오늘 탄핵 집행을 하러 오는데 이게 불법인데 내라도 가서 머릿수라도 채우고 맞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오후 2시에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관저 앞에. 근데 결론으로 말하면 그날 그 탄핵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목요일 날 이렇게 갔는데 그 저녁이 한 5시쯤 됐는데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젊은 사람이 너무 없다. 여러분 집회장에 많이 가주세요. 유튜브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에 올라가서 한마디씩 하는 짧은 연설이 있고 구호 외치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서로 하려 하고 지방에서 온 사람이 내일 출근해야 돼. 좀 일찍 순번을 바꿔달라고 호소를 하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줄을 수 있고. 그런데 유튜브에서 2030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많이 와달라 이런 그 방송을 하고 있어요.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실시간으로 그 댓글 달 수 있잖아요. 댓글을 달았어요. 당신은 말이야 그 현장에도 안 와보고 그 입을 덮으시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냐고, 기자라는 사람이 현장에도 안 가보고 그런 걸 하느냐고 막 댓글을 쓰면서 지금 여기 관저 앞에 2030이 넘쳐난다. 그 방송하는 것처럼 당신처럼 말이야 현장에도 안 와보고 자꾸 2030 없다 하면 더 안 온다. 지금 굉장히 많이 와 있다. 여러분 친구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많이 와 있다고 보도를 해라. 뭔 입을 덮어 쓰고 말이야 방송 언론을 한다고 그런 지랄을 하고 있느냐. 현장을 챙기라. 막 이렇게 댓글 달고 한 대여섯 군데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니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들도 와보고 이러니까 젊은 2030 세대가 많은 걸 그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막 밀려오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을 샜습니다. 또 막 밤에 쳐들어온다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 2030 세대들이 많이 왔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왔지? 근데 나는 어디 있었냐 하니까 지금은 이제 관저 출입문이 밝혀지는데 그때는 한남초등학교 거기가 관저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쳐들어온다니까 조금 책 좋은 남성들이 그걸로 좀 가달라 이래서 젊은 사람들을 하고 그래서 거기가 가니까 그게가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돌격대 오는 그 민노총하고 이런 체포조가 오는 걸 방비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거기 몸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건장한 사람 희망자를 통해서 이리 왔는데 밤에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당신네들 어떻게 오게 됐느냐 하니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러 온 게 아니다. 제도로서 자유민주주의 제도 헌법에서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 윤석열을 지키러 왔다. 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 말이 맞지. 그래 국가에 있어서 그 개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로서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맞장구 치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 또 어떤 친구한테 또 물어보니까 헌법제도에 똑같은 말이죠. 헌법제도에 대통령이 있는데 그게 불법이다. 지금 탄핵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불법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러 왔다. 이 제도가 무시되면 헌법상의 제도가 무시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헌법을 새로 만들 때 어떤 헌법을 만들지 모르겠다 이거야. 대통령을 쫓아내고 대통령이 헌법 위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뭐 사람 논리에 따라 다르니까 뭐 그냥 들었는데 그 뒷말이 내한테 맞는 거예요. 뭐냐
지금 이렇게 대통령을 쫓아내면 어떤 헌법을 만들어야 될지 지금 현재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생각할 적에 대학생들, 나도 아들, 딸이 있잖아요. 나도 사남매를 키웠어요. 아들 둘, 딸 둘, 사남매를 키워가지고 다 석사 이상입니다. 다 석사. 왜냐하면 6년제를 다 나왔어요. 6년제. 그 다음에 우리 큰딸은 석사 과정을 했고 다 6년씩 다 댕겼습니다. 학교 6년씩 다 댕기는 학교가 있어요. 로스쿨 7년 댕기잖아요. 그렇고 뭐 한의대, 의대 이런 거 다 석사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다 나왔어요. 나도 우리 자녀 너희를 다 키웠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 애들이 요즘 말로 하면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톱클래스 뭐 저 수능 시험 이런 거 5개 안에 틀린 애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도 내가 볼 적에는 우리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요. 물론 이과도 있고 문과도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일반 사회 정도 이 정치 사회에 대한 인식이 일반 사회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영어라든가 이런 거 우리는 문법을 중심으로 했고 요즘 애들은 회화 중심으로 하는가 토플 중심으로 하는가 이래서 뭐 좀 다른데 실용적으로는 내가 우리 애들보다 못 따라가죠. 이제는 더구나 지금 못 따라가는데 영어를 빼고는 내가 볼 적에는 그 입시 제도가 투철할 때에 대학을 졸업해도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애들이 이런 정치 논리를 가지고 있구나. 야, 대단하다. 앞으로는 자유우파가 조금 희망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애들은 안 그러는데 걔들이 우리 애들은 벌써 3040이 돼서 그런데 2030 애들이 굉장히 그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날 겨울이잖아요. 한겨울인데 나는 뭐 그냥 진짜 건강하니까 다리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갖다 줘요. 뭐 먹으라고. 근데 그날 밤인데 전국에서 답지하는 그 뭡니까? 구호품이 밤새도록 오더라고. 우리 애들하고 다 떨어지고 나는 지금 혼자 이렇게 그저 오피스 스텔 비슷하게 그 서울 노원구에 사는데 의정부 쪽으로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한 두 칸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오피스텔처럼 유튜브도 하고 자유롭게 살아요. 책도 보고 난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 그 조금 나이 들은 은퇴자로서 유유자적하게 삽니다. 뭐 그러다가 좀 몸이 조금 이래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 주변에 일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요. 자유분방하게. 그런데 그 밤에 우리 애들은 뭐 부모 자식 이런 허가 좀 내가 잘 못 가르치는 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얘들이 와가지고 막 음식을 주는 거예요. 전국에서 막 통닭이 오고 밤새도록 이야기가 엉뚱한 대로 왔는데 그래서 쿠팡이라든가 지금 이런 제도에 좀 어두워요. 근데 그날 가보니까 그 한남초등학교라는 그 주소로 전국에서 막 컵라면 비비면 이렇게 핫백이라 그러죠. 뜨거워지는 핫백, 기마개, 컵라면, 춥다고 비옷 전국에서 밤새도록 오는 거예요. 이 수신자가 없어요. 주소로 있고 그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저쪽으로 보내주면 끝이라더라고. 그 내가 이제 그 덩치가 좀 있으니까 그게 제 1선에 있으니까 도로 딱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이 피해 입으면 안 되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앞에 서겠다니까 내가 제일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럼 저서 택배가 와 불러요. 그럼 가면은 짐을 막 내려오면 이제 그 가드레일이 있으니까 받아줘야 돼. 내가 받아주면은 그 가져가서 먹던지 뭐 쓰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거냐니까 우리 거래. 그러면서 사진만 한 장 찍으면 된다고. 사진 한 장 딱 찍고 아저씨들 먹으세요. 가버려요. 어떤 거기는 보면은 군대 위문품처럼 초코파이 3개 자기 수준이 한 돈 만원밖에 안 되겠지. 초코파이 3개 기마개 1개 핫백 5개 이래가지고 초코파이 박스 같은 조그마한 소포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보내는 사람도 있고 눈물 나는 그런 시민들의 그 성원을 봤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 후원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컵라면을 이렇게 나눠주는 데가 6군데 있었는데 밤에 와가지고 한 게 그날 내가 철수하면서 보니까 6군데 전부 다 그 뭡니까 트럭에 한 차 실을 만큼 구호품이 와 있는 거예요. 비 오면 덮으라고 일회용 비옷 있잖아요. 일회용 비옷 이런 게 이렇게 박스로 탁탁 들어오고
딱 땡기면 뜨거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물 데피는 군용급. 그런 것도 박스로 와가지고 쌓여있고, 물, 생수, 컵라면, 핫팩 이런 게 쉽게 말하면은 높이 2m, 이 가로 한 3m, 이 폭, 사람 댕기는 데니 한 1.5m에서 한 2m 정도 그 사람 댕긴 인도에 쫙 막 가가지고 6군데 다 그 재놓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야, 그때 나는 희망을 봤습니다. 야,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토착화 됐구나. 왜? 거기에 학생이 말한 그 말하고 지금 그 말을 여기 보낸 사람들은 다 그거를 동의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 놀랬습니다. 정말 감격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그 정치 논리에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범죄자 윤석열, 내란범 윤석열, 저 주술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과 김건희를 내세우느냐? 현재로서는 우리 자유시민들이 헌법 위반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으로서 불법으로 탄핵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치 논리가 아닙니다. 법리에 따라서, 법의 정의에 따라서 모든 법조인이 그랬고, 북두시민혁명군도 법학에 대한 기본 상식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봐도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란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어저께 10전 10패 했잖아요. 9전 9패입니까? 10전 10패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됐잖아요. 30몇 번의 탄핵을 남발해가지고 10번 지금 재판을 했는데 10번 다 기각이 돼서 한 번은 4대 사고 한 번은 7대 1이고 거의 9대 빵, 8대 빵으로서 기각이 됐어요. 그거는 크게 권력을 남용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약 5시간의 비상계엄령의 헌법적인 절차로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그 비상계엄령이 불법이라고 그리고 또 불법이나 마찬가지죠. 선포 사유가 안 된다고 해제를 해서 해제를 시킨 거예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그걸 비상시기라고 생각해서 선포를 하고 그걸 견제하는 국회는 그게 선포 요건이 안 되니까 해제하라. 그게 헌법 기능인데 뭘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해제를 하라 했는데 안 했다 하면 모르지만은 그게 설사 불법적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국회가 해제하라 했으면 해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 탄핵에 불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냐 이겁니다. 그게 국회와 정부,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불법이 아니면은 국회에서 승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국회와 그건데 그 헌법적인 기능을 무시하고 선포했다는 그것만으로 내란이라 하는 거는 그리고 그거를 권력을 남용했다고 그러는 그 헌법재판관의 그 판단 기준은 당파성을 가진 것밖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유우파는. 북두시민혁명군도 그런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판단을 미스해서 그래서 국회가 그거는 우리 둘이의 권한쟁의로서 우리 둘이 싸울 일이지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느냐. 그래서 비상계엄령 해제하라. 그래서 그 말을 안 듣고 국민들을 풀어서 총으로 국회의원들을 잡아가고 했다 하면은 그게 이제 권력 투쟁이 돼서 국회가 이거 사법부에 이거 잡아여시오. 이게 정부의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해제하라 해가지고 해제했는데 뭔 불법이라는 거예요.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혹은 그 불법이 바로 사유가 안 되는 걸 하면 불법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사유가 안 되는 걸로서 비상선포를 했는데 해제하라 했으면 국회도 국회 기능을 했고 그럼 알았다 하고 내가 잘못 생각한 모양이다. 해제한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우리 모든 법리를 떠나서 간단하잖아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헌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래서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우리는 상징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그 상징으로서, 그 제도로서의 대통령을 지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그게 뭐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된다 해도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 비상계엄령 선포해야 되겠다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국회가 저거 잘못된 거다 하면 해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불법이지. 그걸 안 하면은 불법이죠. 쉽게 말하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다. 국회가 거기에 동조를 했다. 둘이 다 불법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벌이 되는 거예요. 국회가 이거 사유에 안 맞다. 해제시키라. 해제시킨다. 그거 해제됐잖아. 그럼 끝이잖아요. 그 법이 되는 대로 서로서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보자. 누가 잘못했는가. 뭐 비상계엄령 선포했다고 하면 내란이에요? 그러니 우리 지금 자유우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리적이지 않고 당파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해석해가지고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잡아넣고 그래서 탄핵을 시키고 사법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가지고 어저께 관저를 떠나고 파면이 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자파 이놈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 그 근대성 혹은 이런 자각이 깨달음이 없는 민족의 미개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당파 싸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궁중 음모, 쉽게 말하면 지금 언론 중앙일보 이런 데 보면은 시리즈물이 나옵니다. 박근혜 그 시리즈물 나오듯이 비아그라 비서들과 롯데호텔에서 8시가 뭘 했나? 아무리 사람을 인격 모독을 하고 그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할 짓이 있지. 여자 대통령이 그 남자 기사하고 비아그라를 먹고 거기 언론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장갑차 신기해해서 운전해보고 싶어해.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그 기갑부대원들을 격려한다고. 그 기갑부대 뜨겁고 무거운데 어떻게 운전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언제 나도 한번 해주게 해줘요. 이런 말 할 수 있지. 그게 무슨 흠이 됩니까? 이런 박근혜의 비아그라와 같은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을 늘어놓고 있다 이겁니다. 왜? 자기들의 지금 정당성이 약해지니까. 이런 쓸데없는 그 궁중 음모, 인형의 머리에다 바늘을 꼽아놓고 세자를 주기를 했다라는 이 민족의 미개성,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지각이 있는 지식인들이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이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미개함을 권력 다툼에 이기기 위해서 온갖 잡탕일을 벌이는 이런 행위, 여기에 동조하는 언론들, 그 지식인들에게 대해서 종아리를 치는 매 같은 글 하나 또 소리 하나 외치지 못하는 이런 한심한 나라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더라도 그것이 자기 사심이 아니고 뭐 정권을 연장하겠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우국충정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주려 하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2년 반 동안 취임 전 대통령 선거가 시작될 때부터 술집 여자 줄리라는 등 온갖 이야기를 벌였지만은 아직 인정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재판을 하자는데 여러분들은 헛소문만 듣고 전부 다 재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인에게도 그런 소문으로 인격 모독을 하지 않습니다. 옆집에 여자가 시집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다니는 술집의 접대부였다. 좀 닮았다. 긴가민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잔인합니다. 지금 이 빨갱이들이 옛날에 그 무식한 놈들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가는 2030이 잘 몰라요. 그러나 5060은 알 거예요. 옆에 이제 그 전설처럼 내려오니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도 갖고 온 게 없습니다. 그 빨갱이가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김건희 여사에게 하는 짓을 보세요. 우리가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남자가 고프다 하더라도 그런 비서 같은 놈들하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겠어요? 비아그라를 사놓고? 그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우파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얼마 전 탄핵 시기에 뭐 스카이데일리인가 하는 신문에서 그 비상계엄 선포날에 쉽게 말하면 선관위 뒤에 외국인 기숙사에서 99명을 잡아서 오키나와로 보냈다. 나도 거짓말이라 했어요. 왜? 99명을 왜 보냅니까? 대표자 5명만 보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잡아와야 되겠다 하면 99명을 가면 되지. 그 99명을 왜 보냅니까, 여러분? 나 그래서 그 자체가 틀림먹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자유민주주의는 교양 있는 시민이 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가짜 선동에 속고 거짓 뉴스에 속고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예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민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다 속았잖아요. 그러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최소한 거짓 선동은 가려내줘 알아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겁니다. 합리성. 최소한도 요건 요렇고 요렇는데 요거를 2 더하기 2는 4다. 딱 나와 있는 거예요. 99명을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아무리 007 같은 첩보가 있다도 여러분들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유우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논리는 좋다. 우리가 대통령을 제도로서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탄핵을 헌법재판소에 인용됨으로써 대통령이 파면됐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심정으로 이 대통령이 불법으로 탄핵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다. 대선에서 우리 마음을 주권 재민이라는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물어보자. 여기까지 양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그쪽을 내란 혐의로 전부 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는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불법적인 탄핵의 억울함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응원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냅시다 하면서 환호하고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의 제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헌법재판관과 사법부의 그 판검사들 그리고 공수처 그 수사관들은 깊이 반성하기 바랍니다. 나도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17세기 가장 후진국이었던 조선의 그 궁중 업무에 개입돼서 드라마를 보면서 한탄을 했던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버러지 같은 놈이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03 반란 도둑대들이 아무리 탄핵이 정당하다고 외치고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이런 가짜 뉴스를 늘어놓으면서 철없는 사람이라고 선동하더라도 진실은 가릴 수는 있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유우파는 교양 있는 시민의 그 자존심,
그 자부심을 가지고 가짜와 거짓을 가려내면서 속지 마라. 스카이데일리에 무슨 그런 99명에 속아서 박수를 치고 하냐.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은 환호는 하지 않았지만은 반대도 하지 않고 모른 척 했습니다. 왜?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정치 소재로 써라.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정치의 소재로 써라. 정치 소재다. 나는 이거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빨갱이들에 비해서 공산 반란 도둑들에 대해서 아직 덜 악질적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그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벌이는 짓에 비해서 그 스카이데일리 그거는 귀여운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빨갱이들이 벌이고 있는 언론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만 않으면은 우리 자유우파가 분열되지도 않고 또 뭡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나오잖아요. 그 유튜브들이 자유우파 유튜브들이 너무 돈벌이에 너무 혈안돼 있고 구독자 수에 너무 혈안돼 있어요. 나는 구독자 수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한 5명이라도 보고 흐트러졌으면 오늘도 지금 유튜브가 난리가 났어요. 김문수가 비상계엄령을 잘못 선포했단다. 자기가 만약에 장관이었으면 그 도로에 누워서라도 반대를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의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그 당시에 비상계엄령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을 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어떻게 그래 조금 경거망동을 했나 이런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탄핵의 잘못이라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자유우파는 불법은 아니다. 이게 이제 북두시민혁명군하고 똑같은 생각이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조금 그 참지 그거를 왜 그날 준비도 없이 좀 준비도 미흡했는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가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유우파로서 김문수 장관 대통령 후보는 그런 말을 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야당의 그 어떠한 과도한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게 잘못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세련되게 비상계엄령을 하지 그게 뭔가 이거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들이 나서가지고 김문수를 말이야 자유우파 심정을 말이야 흔든다고 또 거짓 선동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을 좀 그 국민 자유우파 시민들에게 과시하고 싶습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든지 통합의 목표를 두고 말을 하고 분석을 해달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유우파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치적인 해석도 그 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좌파 방송을 보세요. 그 공산 반란 도둑대들은 초점이 똑같습니다. 어떤 길로 오든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야 돼요. 이 자유우파 유튜브 방송들은 자기 실력을 보이려고 하는가 구독자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가 모르지만은 중구난방이야. 뭐 하나만 튀어나오면 난리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붕괴합니다. 해석을 해주고 그러면은 발언자도 조심할 수 있고 또 그 자유시민들도 개몽이 돼서 그렇게 일치를 시켜나가야지. 조그만 뭐가 있으면 말이야 난리를 치고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장관이라면 그게 길을 막고라도 비상계엄을 반대했을 거다. 지금 현재 야당에 대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싶었지만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싶었지만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양 있는 우리 자유시민들이 그 우리 자유시민들의 뜻을 일치시키고 통합하고 이번 대선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단일 대우를 만들어가자. 이런 점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교양 있는 시민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을 성공시킬 수 있는 교양을 발휘해달라. 분열하고 좌파든 우파든 우파 유튜브의 그 분열 책동에 그 사람은 저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분열책을 책동을 하고 말 이런 일에 속지 마라 이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유튜브를 믿지 말고 유튜브에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좌파들처럼 네가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공격을 해달라 이런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 말이 설사 옳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말을 할 때인가 전략 전술적으로 그런 분열 책동을 할 때인가 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 그 비상계엄령에 그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의해서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싶은데 이 지금 준비가 너무 없다. 그래 조금만 참아달라고 나도 집차 앞에 성룡차 앞에 들어놓고 싶었다. 뭐가 잘못된 말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통합할 때이니 그런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이거 김문수 말 얼마나 좋고 훌륭한 말입니까? 왜 분열책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오늘 뉴스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후보로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나고 감격했습니다. 나는 이 오세훈이가 한 10년 전에 일보 전진을 위해서 10보 후퇴를 하겠다라는 이런 오늘의 깨달음을 10년 전에 알았다 하면은 참 한국 이 자유우파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을 건데 그때 오세훈은 너무 어리석었다 할까 어렸다고 봐요. 이런 백의종군의 의미를 이제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환호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자유우파에는 늦었다 니나 잘해라 하면서 오세훈에게 비난을 퍼붓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통합해야 할 때예요. 북두시민혁명군이 오세훈이가 박원순에게 서울시장을 물러주는 그 선거를 할 때, 신임투표 비슷한 걸 할 때, 내가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경향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내가 쓴 팻말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보수로서 이 관제투표를 반대한다, 이런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호랑나비, 그 친구는 찬성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의 찬반 이런 타이틀로서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호랑나비는 연예인이고 유명하니까 그 호랑나비 따라오는 사람인가 하여튼 그 주변에 있는 청년하고 인물을 교체해가지고 사진은 호랑나비가 안 나오고 호랑나비는 저쪽 옆에 카메라 옆에 서 있다가 가더라고. 근데 그 친구하고 내하고 둘이 서 있는 사진이 보도되기도 하고 그때도 지금처럼 그 보수가 분열을 해가지고 있을 때라서 그때 뭐 어버이연합인가 뭐 대령연합에 의해서 내가 거기서 몰매를 맞고 그랬어요. 광화문에서.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몰매 맞는 사진은 SBS 동영상으로 있어요.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9시 뉴스에. 8시 뉴스였을 거 그때. 나도 몰랐는데 그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날 8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도된 사진이 한 장 있는데 내 개인 사진인데 첨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싸울 땐 싸우고 분열할 때 분열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통합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 모든 매사가 좌파처럼 모든 행동이 통합에 초점을 맞추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전략 전술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좀 세련된 걸 보입시다. 이 지금 무슨 말 한마디 무슨 사건만 나오면 와글와글 하다가는 대선 앞에서 반드시 분열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이 좌파처럼 싸우고 분열책을 석 하더라도 그 속에는 일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간이 조마조마해요. 분열할 것 싶어서. 지금 오늘 어느 방송을 보니까 아주 김문수를 비난하는
그 쉽게 말하면 유튜브에 1번 아니면 2번인 자유우파에서는 1번 아닌 2번인 유튜브에서 김현정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문수가 발언을 잘못했다고 아주 맹비난을 하고 있던데 차마 다 듣지를 못해서 중간에 듣다가 말았어요. 근데 오세훈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자기의 나이로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그래도 자기가 백의종군을 하겠다. 나는 너무 놀랬습니다. 나 오세훈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살았어요. 이때까지. 내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나는 그때 배신자같이 보였으니까. 그러나 내 말이 옳았잖아요. 지금도 통합을 합시다. 그리고 발언 하나 전략 전술이 일치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발언을 하고 전략 전술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는 거는 속지 말자. 두 번째, 일치하자. 세 번째, 오세훈에게 박수치자. 원희룡이에게도 박수치자. 한동훈이 발을 죽여버리자.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이 만병의 원인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가 아무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왜 총선에서 진나 이거예요. 윤석열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줬다. 그게 핑계입니까? 그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설득을 못한 자기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설득도 못하는 내가 부하라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줬다. 그게 지도자가 할 말이에요. 쳐 죽일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척해야 될 사람은 사사건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있는 게 아니고 꾸준한 시간을 가지고 이준석이, 한동훈이, 유승민이 완전히 이거는 밟아 죽일 놈들이고 가까이도 오면 안 됩니다. 그러고 그 외 사람은 욕을 하더라도 그 속에 반전을 이룰 거를 준비해서 그렇게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튜브를 방송하시는 분들도 조금 전략을 가지고 일치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분열은 찬성을 하지만은 맹목적인 그런 이관계는 절대 조심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훌륭한 하신 분들에게는 훗날을 기약하는 응원을 해줘야지 통합에 도움이 됩니다. 오세훈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나이가 지금 5년 뒤는 70이 가까운데 그를 나이가 올른가 안 올른가 모를 그를 신정해서 그 백의종군이라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빌딩을 사기 위해서 95억을 모아놨어. 이 100억짜리가 5억만 있으면 이걸 사는데 이걸 주변에서 돈을 5억을 안 빌려준다. 이런 입장에 있으면 얼마나 그 욕하고 싶겠어요. 나는 얘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세훈이를 그런 심정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오세훈이 격려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도 출출하게 오고 그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면은 너무 전략 전술 없이 나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해서 저도 이런저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풀리고 중구난방이 돼버릴 것 같은데 저 뜻은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받아들이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